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 관련돼서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죠. 바로 이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문과 2년의 시간은 인생의 최고였다.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야, 왜 하필 임종석이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할까?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임종석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야, 이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뭔가 숨겨져 있는 비리와 관련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종석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사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이거죠. 임종석이가 이 주사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주사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 저 사람 그 옛날에 그런 어떤 주사파적인 생각을 못 버린 거 아니냐, 옛날에 그런 어떤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주사파라는 게 뭐냐? 1980년대 중반부터 세력을 떨친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사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체력 키우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해방을 강조했기 때문에 NL파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권 학생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여기 아닙니까? 전대협이라고 부르는. 지금 목적을 보십시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평화통일, 민중연대, 학원자주화, 학생통일 단결. 야, 저거 이상한데? 1980년대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저런 식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라고 한다면 야, 저 사람도 혹시 주사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전대협의 회장이 누구였냐? 그것이 바로 임종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 너가 지금 전대협의 회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전대협 출신이기 때문에 주사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식의 이념과 사상이 뭐냐?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무슨 운동 경기를 나와서도 다 지금 이제 김일성이 지금 비슷한 얼굴을 지금 다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저기서 지금 다른 의견 하나라도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막 박수 쳐주면서 훌륭한 생각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봉변 당하겠죠, 그렇죠? 저것이 지금 바로 북한식의 주사파인 겁니다. 북한식의 주체 사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야, 북한식의 저런 식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사상과 이념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 있는 일종의 종교 같은 것이죠. 김일성이에 대해 가지고 또 김정은이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3대 지금 세습에 대해 가지고 마치 신으로서 생각하면서 신격화가 되어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사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임종석 씨가 물론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주사파는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사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을까? 질문해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의 SNS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후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변형,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그렇게 쉽게 바뀌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몇 가지 뭐 비리가 있다, 그 비리 때문에 정계를 은퇴한다,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이 몇 가지 뭐 비리 때문에, 몇 가지 무슨 뭐 개인적인 어떤 일탈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SNS에 글이 보여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정적이 사라졌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겠고 더 걱정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왜냐면은 정치에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지 민간 영역에서 자기가 지금 꿈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특히나 이 주체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인자 북송을 비난한다? 자기 집방 하나 내주든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이다. 지금 이번에 두 사람, 그 북한에서 내려온 두 사람을 강제 북송한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로 16명을 정말로 죽였는가? 그거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미 국회 믿고 계시죠? 16명 죽였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죽였다라는 것을 판단을 사법부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인 정신, 그것도 지금 새까맣게 지금 잊어버리시고 이미 살인자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살인자라고 규정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살인자한테 어떻게 우리 세금을 쓸 수가 있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원인을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인자 용의자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북한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쓸 수가 있냐? 죄인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법적인 시스템, 절차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떠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증거나 조사도 없이 그냥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그 낙인을 찍은 거에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세금을 쓸 수 있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뭐냐, 예전에 이분이 난민에 대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범죄를 일으킬 거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난민에 대해서는 예단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형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난민에 대해서는 저런 식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북한을 탈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펼 수가 있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난민을 많이 발생시킨 민족이고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데 내전 등의 이유로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을 못해주는 국가, 혹은 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 때문에 난민이 생기고 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저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시리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탄압받고 있고 가장 세상에서 정치가 부패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적용을 못하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북한을 탈출한 두 사람을 강제 북송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살인자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헌법적인 정신은 다 무시한 채 살인자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세금 쓰는 것이 아깝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이념과 사상이 보여주는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임종석 씨가 정계를 은퇴했다. 과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뻐할 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을 것이다. 다만 정치에서 안 하는 것뿐인 것이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